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7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는 두 아들과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이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까지 질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어난 불로 서울 상계동 45살 라모 씨의 집은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35살 마모 씨와 10살과 6살 난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데요. 2002년 7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상계동 한 주택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은 방화로 추정됐고 화마가 휩쓸고 간 집 안에는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3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35살이었던 마수옥 씨, 그리고 마 씨의 어린 두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려서 죽인다는 게 세서 여기가 부러졌어. 이걸 때려가지고. 부검 결과 마 씨는 머리에만 무려 17군데를 집중 가격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손에는 방어구도 있었는데 나도 눈적으로 봐서는 엄마가 애를 감싸고 한 그런 액션까지 보였다고. 그렇게 엄마 마 씨가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아들 모두 머리에 집중 공격을 당해 사망에 이르고 만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모자에게 사용된 흉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망치 같은 둔기로 추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건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로 인해 범인의 흔적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오로지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 한 통만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신호는 당시 마 씨가 운영했던 화실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는 것 외에도 범인은 전화선까지 자르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단란히 먹었을 저녁의 흔적이 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건 당일 피해자 마 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마수옥 씨가 오후 6시쯤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책을 사서 나가는 게 10시 3분이거든요. 책을 구입 후 노원역에서 당구역까지 10분 동안 전철로 이동을 합니다. 당국에 여기서 자기 집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슬렁슬렁 걸어도 한 10분이면 온다고. 이렇게 봤을 때 마수옥 씨는 늦어도 밤 10시 20분에는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범행 발생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비슷한 시각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헬스장을 다녀와 남편에게 밥을 해주려는데 아카는 여자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30분 무렵입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사건이 밤 10시 30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본 사람이 없어. 사람은. 종합적으로 이건 면식범이다. 근데 남편이 없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바로 마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 씨였는데요. 당시 서울의 한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그는 20년이 지난 현재 사건이 일어났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빌라에서 세 번째 아내와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무원이 아닌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용의자였던 남 씨는 어떻게 혐의를 벗게 된 걸까요? 제 의심자를 보더라고. 내가 가까운 데 있었다고 모르는데 집에까지 올라가는 택시 타고 다니고. 사건 당일 집과 거리가 먼 근무지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그는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0분 전인 10시 20분에 동료와 근무를 교대한 것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었던 남 씨는 나와는 뭐 일등적인 세금을 잡게 하는 사람은 내가 5천만 원 주겠다 했고 천상까지 걸었었는데도 못 잡았으니까. 현상금까지 걸며 세상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었고 얘들이 꿈에 지금도 가끔 나타나요. 모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도 못 깼나 자꾸. 지금까지도 꿈에 사무치게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사관이 말하는 그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부검을 왔는데 쫓아왔더라고요. 자기가 참관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아들 부검하는 것까지 다 보더라고요. 아니 뭐죠. 그냥 와가지고 궁금하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누구보다도 범인을 찾고 싶어했던 아빠. 처참히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는 아빠. 그 당시 이 사람은 눈물을 잘 참은 걸까요? 눈물을 참을 이유가
없었던 걸까요?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이 남자 얼굴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런 유사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담당 보험사 FD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대요. 마누라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보험금 얼마냐고 물어봐. 그러더라고. 이런 사건에 보험금이 빠질 수는 없죠. 꽤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 2002년에 2억 6천 넘게 받았으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에 살수있는 거죠. 뭐 얼마 받았대요? 근데 그가 답하는 보험금 액수가 다릅니다. 80만 원인가. 그는 왜 거짓으로 말한 걸까요? 수령 액수를 확인시켜주자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뭐 잘못했어요? 물론 보험금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큰 죄는 아니죠. 그리고 그 보험금이 남씨가 사람을 죽일 만한 살해 동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살고 있던 집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 당장 보험금이 필요할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남자에게는 또 하나의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남씨가 아내의 막내 여동생, 즉 처제와 내연 관계였다는 겁니다. 형부를 좀 다른 거 좋아하기는 했어요. 언니가 이걸 속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따르는 편이었어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형부는 알지 다 알잖아요. 아내를 그리고 친언니를 속이고 이어진 관계, 인륜을 거스르는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적인 살인 동기로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 맞아. 그것도 밤 11시쯤에 전화 왔었어요. 그 전날 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옆에 형부 말소리가 들렸어. 그냥 와라 그랬었어요. 증거들을 확인해 봤을 때 마수옥 씨가 뭐 자기 남편이랑 막내 동생이랑 그런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걸로 저희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 이렇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한테는 뭐 나중에 들으니까 뭐 이혼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바로 이혼이란 단어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혼은 남편 남씨에게 아주 큰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씨와 피해자 마수옥 씨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은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고, 심지어 규칙 사유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내인 마씨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남편 남씨는 돈에 대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에 대해서는 엄청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세를 못 내면은 그 복리까지 받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걸 아버지 앞으로 샀어요.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공증을 해놨었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마씨의 친정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인 마수옥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 그런데 똑같아야 되는 두 공증 문서가 원본에는 분명 마수옥 씨의 이름이 보이지만 거래용인 정본에는 남편인 남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 남씨의 이름이 적힌 정본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는 이 위조된 정본을 가지고 마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남씨의 사문서 위조는 이 한 번뿐이 아니었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인정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취재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더 괜찮다는 주일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고 이제 그의 거짓말이 계속됩니다. 남자친구도 몇 년 있었는데 찾아오고 그러는 친구도 있었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그 초등학교 친구들까지도 다 조사를 했으니까 첫사람까지도 다 그런 건 없었어요. 목소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기 여자 목소리요. 여자 그 주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요. 아니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남자 소리는 듣지 못하고. 죽은 아내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 남자. 수없는 크고 작은 거짓말의 사문서 위조. 이 남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남자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바로 범행 추정 시간 때문이죠. 현재까지 공식적인 범행 추정 시간은 밤 10시 30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은 범행 추정 시간 10분 전인 10시 2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범행 시간이 10시 30분이 맞는 걸까요?
이건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압력밥솥입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 모두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 10시 20분경 엄마인 마수옥 씨가 집에 도착했고 불과 10분 후인 10시 30분에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 10분 사이에 밥상을 다 차리고 어린 두 아이와 엄마까지 식사를 다 끝낸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심지어 아이들은 모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상한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범행 당시 그 현장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설사 기적처럼 식사를 10분 만에 끝냈다고 해도 밤 10시 30분이면 모두가 깨어있는 상태였을 거고요.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당시 들었던 소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나중에 TV 소리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누가 이제 나 못 들은 것 같다. 그냥 뭐 TV 소리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알려주다 방송에서 아주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니에요? 사건 당일 범행 추정 시간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었죠. 걔들이 얼마나 쿵쿵거리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난 뒤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 12시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쿵쿵거리는 소리가 정말 범행 중 내려친 망치 소리였다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밤 10시 20분경 귀가한 엄마 마수옥 씨와 아이들이 함께 저녁밥을 먹은 후 자정 무렵 이미 잠이 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정 무렵이 범행 시간이 된다면 밤 10시 20분 교대 후 다시 숙직실에서 자는 것이 목격된 새벽 1시 40분 사이 남씨 알리바이는 약 3시간의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벽 1시 30분에 신고된 화재의 방화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이거는 신고된 시점보다 굉장히 먼저 불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30분, 40분, 50분까지도 화재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화재 신고 시간인 1시 30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2시 40분 전후가 방화 시점이라는 건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타임라인으로 보면 범인은 자정 무렵 범행을 시작했고 12시 40분 방화 후 토주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대로라면 남편 남씨 알리바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지금 믿으시나요?